반갑습니다.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이번 주는 킨시초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동네가 어딘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히 소개드리면 도쿄의 동쪽에 위치한 동네이자 스카이트리, 아사쿠사랑 가까운 지역입니다. 숙박비가 신주쿠, 시부야, 긴자와 같은 도심부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라서 여행객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가부키초처럼 유흥업소가 많은 동네라서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도시 개발이 되면서 그런 이미지는 많이 옅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역을 기준으로 남쪽, 북쪽, 동네 분위기가 서로 많이 다르긴 합니다. 한 3년 전이었나? 빵순이가 이 지역 토박이 친구랑 스낵바를 갔었는데 스낵바 마마가 킨시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알려주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함부로 악수를 건네지 말 것. 두 번째는 혹시라도 악수를 하게 되었을 때 새끼손가락이 없더라도 그 이유를 묻지 말 것. 이야기 듣고 영화 아웃레이지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마마가 마지막까지 농담이라곤 했지만 얼굴에 웃음기 1도 없던 마마의 얼굴이 아직도 떠오른다고 하네요. 참고로 요즘 세상엔 그런 거 잘 없으니 안심하고 일본 여행 하셔도 됩니다. 저는 킨시초에서 집이 꽤 멀어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오는 곳인데 이 동네가 셈베로라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셈베로는 우리나라로 치면 천, 꽐라의 합성어인데 즉 천엔으로 꽐라행 직행 열차를 탈 수 있는 메뉴를 의미해요. 만원에 술 두세 잔, 간단한 안주 한두 개 나오는 곳들이 많아서 여기도 꽐라 경보지역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오늘은 그런 가게는 아니지만 마침 이 근처에 볼 일도 있었고 하루의 마무리로 저녁 겸 반주 한잔 하러 가볼까 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맛있는 도쿄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의 가게 산시로입니다. AC밀란의 산시로 아닌 가게는 1951년에 창업한 오래된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허름한 분위기가 눈에 띄는 곳이에요. 여긴 찐 로컬 이자카야다 보니 여행객보다는 현지인, 그 중에서도 형님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꼬치구이랑 갖은 안주를 먹을 수 있는데 가격도 저렴해서 근처 오면 한 번씩 들려서 가볍게 한 잔 마시고 가기 좋더라고요. 사실 엄청난 맛집이라기보다는 레트로한 분위기에 취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 곳이에요. 아는 음악 소리를 대신하는 TV 소리, 디귿자 목조 카운터와 테이블이 몇 개 놓여있는 구조이고요. 가게는 평일 기준 오후 6시 이전에 오면 거의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시 이후에는 동네 형님들, 퇴근 후 직장인들이 섞이면서 거의 만석이 되는 곳이에요. 물론 혼술하러 와서 간단히 치고 빠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고려사항인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접객이 살짝 퉁명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딱히 불친절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한 주문 받고 주방에 오더 놓고 이런 정도입니다. 단골 손님과는 농담도 주고받곤 하다 보니 싹싹한 접객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괜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날은 빵순이가 퇴근하고 여기로 넘어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비어서 혼자 생맥 한 잔에 오이 주워 먹으면서 슬슬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오이나 당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밑반찬으로 주는데 일본은 전부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니 이 점은 매번 아쉽기는 해요. 한국 있을 때 먼저 술자리에 도착하면 친구들 기다리면서 혼자 쌈장에 야채 찍어가며 소주 한두 잔 곁들이는 게 습관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주 주문하곤 합니다. 이날은 우메큐라는 매실장아찌를 갈아서 만든 양념장에 오이를 찍어 먹는 걸 주문했는데요. 둘 다 호불호가 확실한 식재료이다 보니 이건 좋아하시는 분들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자카야 국민 안주죠. 내장조림에 두부를 넣은 니코미 토후라는 걸 주문했습니다. 이것도 이자카야 오면 거의 매번 주문하는 것 같아요. 니코미도 크게 보면 진득한 조림 스타일, 이런 국물 많은 스타일로 나눠지는데 여긴 국물도 많고 두부도 듬뿍 들어가서 그런지 니코미 치곤 상당히 담백한 편이었어요. 시치미를 뿌려서 먹으면 칼칼함도 더해지고 은은한 국물과 소박한 맛이 좋았습니다. 다만 내장은 민감한 분들이라면 쿰쿰함이 살짝 느껴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먹을 땐 전혀 몰랐는데 빵순이는 약간 쿰쿰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부분은 드시는 분에 따라서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고쇼쿠이모라는 참치, 문어, 연어알, 오징어, 오이 5가지의 식재료를 계란 노른자 그리고 밑에 깔린 마와 함께 비벼 먹는 음식입니다. 이 집의 명물 안주 중 하나라서 회 대신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끈적한 노른자, 끈적한 마가 회에 버무려져서 감칠맛도 오르고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간장을 처음에 뿌려서 비벼도 좋긴 한데 맛을 보고 간을 더하는 편이 낫겠더라고요. 양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해산물이 들어가 있어서 입안에서 한 번에 여러가지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안주는 건강식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먹으면서 죄책감이 덜해서 좋더라고요. 참고로 이런 끈적한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집이 뭉텅이로 썬 참치회도 많이 찾아서 그쪽을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꼬치구이에 맞춰 병맥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일본 노포 이자카야에서 나오는 요 작은 사이즈 컵으로 병맥 홀짝홀짝하는 맛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 토요일의 도쿄 컵을 소량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평소 맥주컵, 굿즈를 좋아해서 나도 한번 만들어보자라며 술김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판매하면 좋을지 몰라서 만들어 놓고 집에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음식 이야기로 돌아와서 산시로는 꼬치구이가 메인인 집이라서 이건 꼭 드시고 가야 해요. 부속고기와 장어구이를 중심으로 판매하는데 그 중에서도 장어구이를 찾는 손님이 많습니다. 장어구이는 개당 450엔, 다른 것도 개당 180엔이라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저는 음식이 여러 개 쌓여있는 편이 그림이 좋게 나와서 한 번에 모든 꼬치를 주문했는데요. 냅두면 금방 식다 보니 드시는 속도에 따라 3개 정도로 끊어서 주문하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장어구이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꼬치죠. 여기도 포슬한 속살과 바삭한 껍질, 잘 배어있는 달짝지근한 양념 맛이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느낄 만한 꼬치였어요. 아쉬운 점은 하나만 먹기엔 감질난다 정도? 크기가 작은 만큼 아쉬움도 오래가는 메뉴였습니다. 돼지 쪽은 가격 대비 맛도 괜찮은 편이에요. 재료도 신선하고 육즙도 풍부해서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다만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주문을 하다 보니 메뉴가 품절되는 경우도 잦더라고요. 영상에서는 비교를 위해 소금, 양념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소금보다는 양념으로 하는 편이 이 집 꼬치는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편이었어요. 저희처럼 갖은 안주와 함께 드신다면 꼬치는 하나씩 시켜서 나눠 드시는 것도 여러 가지 음식을 즐길 수 있어서 추천입니다. 여담으로 혼자 온 할아버지는 꼬치 4개에 서브 안주 하나, 거기에 사케 한 병만 딱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다음은 튀김과 함께 마실 용도로 하이볼을 부탁했고요. 음식은 햄카츠를 주문했습니다. 햄카츠도 일본 대중이자카야의 단골 메뉴죠. 산시로는 꼬치가 메인이긴 하지만 일본의 대중 이자카야에서 접할 수 있는 안주류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햄카츠는 두꺼운 햄을 쓴 대신 메뉴 가격이 조금 있는 가게와 얇은 햄을 쓰고 가격을 낮춘 가게가 있는데 여긴 얇은 햄을 3겹으로 튀겨낸 점이 독특하네요. 맛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삭한 햄카츠 하면 떠오르는 맛과 같습니다. 다만 햄이 여러 겹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좀 더 맛있게 느껴지긴 했어요. 마지막 안주로는 니라타마라는 부추 계란을 주문했습니다. 이것도 수수한 게 먹고 싶을 때 찾는 안주인데 계란이 들어가서 부드럽기도 하고 부추 특유의 향이 추가돼서 은근 젓가락이 자주 가곤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물에 끓여 나오거나 굽거나 볶아서 또는 재료로 베이컨 같은 걸 추가하는 등 가게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집의 경우 다시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심플하고 직관적인 맛이었어요. 자, 이렇게 술과 함께 먹을 안주는 마무리하였고요. 해장도 겸할 겸 노리차즈케라는 김이 올라간 오차즈케와 반주로 마실 소주 하이볼로 마무리를 달려봅니다. 노리차즈케는 따뜻한 국물과 함께 속을 달리기 좋았고요. 김을 들이부은 격이라서 거의 김국에 밥을 먹는 느낌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보리차에 밥 말아 드시던 할머니 손에 자라서 그런지 이런 음식들을 유독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는 현생이 바빠서 영상을 쉬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술을 마시다 보니 정수기에서 물 뽑아 마시듯 쉬지 않고 마셨네요. 이제 취기도 올라오고 슬슬 귀가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 주는 백발이 성성한 동네 어르신들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영상 초반에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진또배기 현지인 바이브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들러보셔도 좋을 곳이라고 생각해요. 유명 맛집과는 또 다른 소소한 일상의 한 페이지 같은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러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